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짧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경제 기사, 최근의 경제 기사 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국민은행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단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바로잉,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은행도 돈을 빌린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채, 여기 지금 이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을 한 건데,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고, 그렇게 2.218%로 돈을 빌렸대요, 이자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돈을 이제 빌린 돈을 자금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은행은 대출을 해줌으로써 돈을 벌 건데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거냐? 여기 지금 요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여기서 지원을 한다는 건 그냥 돈을 그냥 준다는 게 아니고 은행이기 때문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돈을 당연히 2.518로 돈을 빌렸으니까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2.518보다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은행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이 돈을 빌린다는 얘기가 요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지금 뭐 올해는 거의 다 지금 연말이 다 됐으니까 지금 뭐 아마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가 그 상장 IPO를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IPO를 앞두고 약 7,500억 원 정도를 유상증자, 그러니까 신주를 새로 발행을 했다. 주식으로 투자를 7,500만 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IS 기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BIS 기준이라는 거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말로 뉴스나 아니면 언론, 뭐 책이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졌고 그와 같은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T 어카운트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자기 자본을 통해서 외부의 투자자들로부터 더 신주를 발행해서 더 자기 자본을 확보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기사는 우리가 공부를 한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아닌데 뭐냐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특히 지방은행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구은행, 그 다음에 전북은행, 그리고 광주은행, 뭐, 요런 은행들을, 제주은행, 요런 은행들을 지방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지방은행이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뭐 충청은행, 강원은행, 뭐 서울은행 다 있었는데 IMF 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때 국가 부도의 날에도 잠깐 나오는데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보시면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 막 금융기관들이 막 인수합병을 통해서 서로 재편이 되면서 지금은 지방은행이 정말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은행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비자들이나 뭐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텐데 그때 아무래도 지방은행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네임밸류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어플을 통한 대출보다 뭐 토스라든지 카뱅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어떤 뭐 핀테크 앱 같은 거를 통한 대출을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대구은행이 카뱅이나 뭐 토스 같은 앱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대구은행이 토스나 카뱅한테
카카오한테 우리 거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는 어떤 수수료를 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앱을 그러니까 우리 직접 가지고 있는 앱 통해서 받으면 수수료 안 내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핀테크 앱 같은 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대출 받으면 수수료를 내가 은행이 그쪽에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지방은행이 바라는 것만큼은 지금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핀테크를 통해서 나가는 대출이 훨씬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인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빌 게이츠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런 핀테크라든지 범적인 어떤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이든지 AI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은행이 하던 뱅킹이라는 기능을 남을 거지만 뱅크는 장기적으로 없어질 거다라는 말을 빌 게이츠가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보시면 은행 앱도 당연히 깔았겠지만 핀테크 앱 한두 개 다 깔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창구 가서 정말 어른들, 부모님들 세대 때처럼 창구 가서 은행 일 하던 거에서 이제는 모바일로 바뀌었고 이제는 또 10년 후에는 다시 어떤 뱅킹의 모습이 바뀔지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렇게 은행이라는 산업도 어떤 금융이라는 산업도 이렇게 조금씩 보이게 보이지 않게 변화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소비자로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어떤 금융 쪽이나 경제 쪽에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나의 이공계 학생으로서의 어떤 백그라운드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강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최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